자, 14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쭉 처음에 볼 때 문제 중에서 해석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해석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정수 당연히 동글뱅입니다. 그쵸? 자, 정수 AB라고 하는 말의 해석은 일단 머릿속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이 말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두 정수 AB 무식할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여차하면 이거 무식하게 해요. 어쩌면 1, 2, 3, 4를 넣어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정수란 말이 나오면 일단 무식하게 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또는 0, -1, -2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여기에 두 정수 AB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fx를 갖다가 두 개로 잘라놨어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써놓고요. 이쪽 거는 확정이 되어 있네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쪽 거는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두 개로 잘라져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줄 때 얘들이 문제 줄 때 쓰는 아주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요. 그냥 숫자 주면 다 쉬워해요. 근데 그걸 갖다 미지수로 때려 놓으면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넘어가야 되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가 두 개로 잘라졌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0을 넣어봅니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그쵸? 자, 그러니까 범위가 잘라져 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 필요하냐면 fx가 연속이냐 아니냐라는 말이 필요한데 연속이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한 것부터 그려놓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천천히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0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릴 건데, 자, 얘는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더라? 헛둘 셋 그러면서 제가 여기 체크하라 그랬죠. 기억나지? 여기 체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근의 합이 3 맞죠? 능력으로 따지면. 그럼 그것의 평균이니까 여기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이것의 세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제곱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5죠? 그럼 여기가 6이면 세근의 합은 6이죠?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잡게 되면 여기가 다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가운데가 평균이 된단 말이에요. 세근의 합이 6이면 여기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개의 평균이니까 아까 중앙 얘기했었잖아요. 세 개를 더해서 6이면 가운데 거는 2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차수열이 되는 거. 여기까지 동의되셨죠? 자, 그럼 여기를 딱 잡았더니 여긴 1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은 프라임 때려주니까 3x제곱 빼기 6x 이렇게 될 테니까요. 3x로 묶어주면 x 빼기 2가 되니까 여기는 0하고 2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0일 때 얼마가 되냐면 0일 때 5가 되니까 여기가 5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가 2가 됐을 때 나오는 값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8 빼기 12 더하기 5가 되니까 여기는 1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1이었을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0보다 클 때 오른쪽인데,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비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왼쪽 겁니다. 왼쪽 거는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를 그릴 때는 반드시 뭘 체크하셨어야 돼요? 꼭지점 체크하셨어야 돼요. 버릇처럼 이게 습관이 되면 돼요. 3차 함수를 그릴 땐 여기를 체크하는 걸 버릇으로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잡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꼭지점은 A 맞죠? 근데 A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꼭지점은 A인데요. 그러면 얘는 A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A가 만약에 왼쪽에 있다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A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위치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문제를 갖다 어떻게 읽을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여기가 숫자였다면 아무 고민 없을 거예요. 만약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 꼭지점이 2콤마구나 라고 해서 2콤마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근데 그럼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4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2콤마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2콤마 잡아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꼭지점이 여기니까. 근데 얘가 그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a 콤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A가 오른쪽에 있는 거냐 왼쪽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겠죠. 그럼 왼쪽 거는 확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A가 왼쪽에 있다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됐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요, 케이스를 갈라놓는다는 얘기가 돼요.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일단, 케이스를 가르기 전까지 우리는 무슨 짓을 하셔야 되냐면요, 기본적인 독해를 다 해놓고 나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여러분 한꺼번에 이 문제를, 쫙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는 절대 4점짜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4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독해를 쫙 해놓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짓을 다 해놔야 돼요. 근데 요건 되게 차분히 하세요. 한꺼번에 문제가 그냥 찡 문제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 내려갔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요 값이 아마 얼마인지 또 요 값이 얼마인지가 될 텐데 요 값은 x에다 0 집어넣을 테니까 얘가 됐든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민폐 끼치는 놈이라는 얘기 했었죠. 기억나세요? 이쪽에다 제곱이니까 얘는 분명히 어디에 있을 거예요? 양수에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뭐 얘는 또 내려와서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머릿속에 요 놈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요. 요 놈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요 놈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는데 얘가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fx의 그래프를 놓고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y는 fx의 그래프예요. 자, 이것이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게 아마 극한 문제 풀면서도 이런 문제 되게 많이 있었을 텐데요. t를 갖다가 y는 t죠. 그럼 y는 t는 t 값에 따라서요. t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선을 이렇게 그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t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딘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t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이 GT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온 풀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저는 이거 갖고 1시간 내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수능에서 100%에 가깝게 나와요. 이 t를 쓰는 문제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른 문제 하나도 못 풀더라도 이렇게 되는 문제의 유형만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1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딱 가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t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그래프를 밑에다가 하나를 더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t축이라고 놓을 거예요. t가 여기라면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근데 y가 t죠. y가 t죠. 그러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이해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t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볼 거예요. 요 풀이 스킬을 조금 알아두세요. 저는 이거 사실은 제가 풀 때는 그냥 얘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서 얘를 이렇게 내려놓고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초반에 익숙해질 때까지 어떻게 풀어버릴 탓이냐면 t가 y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t를 여기다 놓으세요. 왜냐면 t가 여기라면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t가 이렇게 여기다 t를 여기다 축을 맞춰놓고 t를 여기다 놓고요. 그럼 t가 여기라면, 그럼 t가 여기일 때라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가 맞히는 조건을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t를 맞춰놓거나, 자, x가 이쪽에 t가 있으면 이쪽에다 t를 맞춰놓고 여기다 밑에다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gt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발상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그랬죠. 자, 개념을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자, 얘를 이렇게 푸는 걸 아시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t가 여기라면 몇 군데서 만나죠? 네 군데서 만나잖아요. 그럼 여기다 4에다 붙이시면 돼요. t가 여기라면. t가 여기라면은요, 4죠? 만나는 점의 개수는. 그러니까 자, 일단 t가 x축에서 움직일 거냐 y축에서 움직일 거냐를 해놓고 나서 요거를 맞춰서 t를 이렇게 딱딱딱딱 거가면서 시키는 거를 갖다 점을 찍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놓고 볼게요. 자, 이쪽 케이스를 갖다 놓읍시다. 자, 이 케이스라고 하면 A가 지금 양수인 경우죠. 꼭지점이. 그리고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부터 t가 가볼게요. 만나는 점의 개수는 없죠? 0,0,0,0,0,0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1일 때 여기가 1이 되죠. 한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딱 넘어가면 여기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는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겠죠. 그럼 2개가 돼서 쭉 올라가다. 그럼 여기가 2가 돼서 쭉 이렇게 2가 될 거 아니겠어요? 2개 하다가 자, 여기까지 딱 됐을 때까지가 여기서 다시 한 개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로 가다가 여기서 다시 2개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GT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예요. GT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제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이라고 한 거예요. GT 그래프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0이잖아요. 여러분, 두 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T축이고 이게 G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0개, 한 개.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 하다가 다시 여기서 한 개 하다가 여기서 다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요 그래프 그리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그려버릇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얘를 암산으로 해요. 그냥 얘를 이렇게 돌려놓고 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초반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놓고 보세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불연속이죠. 여기서 불연속이죠. 여기서 불연속이죠. 불연속이 중에 몇 개가 돼버리죠? 3개가 돼버렸죠. 그렇죠? 자, 얘가 뭐라 그랬어요? 불연속이 되는 애가 몇 개가 된다고요? 2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 놈을 갖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연속이 2개가 되게끔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2개가 되는지를 따져봅시다.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다 2개씩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불연속의 개수가 1개잖아요. 자, 그럼 얘가 더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불연속 맞죠? 여기는 무조건 불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불연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불연속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0개였다가 여기서 1개였다가 여기서 3개로 바뀌니까 여기서 불연속 맞죠?
쭉 불연속이 됐다가 여기서 다시 불연속이잖아요. 그럼 불연속이 두 개가 됐나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 1등급 맞고 싶으면 이 짓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첫 번째, 여기서도 이제 풀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풀이법, 확실하게 익혀야 되는 풀이법이 뭐냐면, t를 갖다가 여기서 변하는 변수로 놓고요. 그것을 갖다가 gt라는 함수로 놓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y에다 t를 놓으니까 제가 t를 이렇게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x에다 t를 그려놓을 수 있으면 x에다 t를 그려놓고 t 값이 이렇게 변할 때 시키는 대로 gt의 그래프를 갖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근데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 IB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짓이 뭐냐면 여기다 미지수를 잔뜩 때려놨단 말이에요. 잔뜩 때려놨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갖다가 처음에 이거 A, B가 있으니까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두 개를 하나씩만 딱 푸셔요. 얘가 오른쪽이라면 하는 거랑 왼쪽이라면 딱 갈라서 푸시란 말이에요. 요걸 가를 줄 알아야 이 킬러 문항을 푸는 거예요. 요걸 가를 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지금 풀고 있는 거는 A가 오른쪽에 꼭지점이 있었다면 이라고 푸는 거예요. A가 양수라면. 여기까지 동의되신 거죠. 자, 근데 여기를 갖다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건데 얘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돼야만 얘가 두 군데가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x에다 0 넣었을 때 요 값이 1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조건은 a가 무슨 조건일 때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푸느냐? 여기서 정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얘가 정수인데 얘는 정수겠죠? 그럼 이것도 반드시 뭐여야 돼요? 정수여야 되겠죠? 얘가 정수가 되려면 A가 0이거나 아니면 응? 왜? 이거나 1이 아니라 네?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 아닌가? 1이요. 여기가 1이잖아요. 네. 네. 자, A가 0이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A가 0이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 A가 2면은요. B는 0이어야 되네요. 요식을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2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케이스가 요런 케이스가 나오겠죠. 요거 푸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자, 근데 그러면 A가 음수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음수인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불연속인 개수가 두 개가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보다 밑에 있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여기서 불연속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서 또 불연속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딱 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치면 여기서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세 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나요? 붙어버렸다면. 그럼 여기서 하나고 두 군데가 나오겠네요. 접근법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갖다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걸 풀어 가셔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겠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해야 되겠다. 이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잖아요. 초반에는 토 나올지 몰라도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쉽게 넘어가요. 한 달 동안만 토하세요. 한 달 동안만 이런 문제 보고 토해요. 그냥 아우 토하고 옛날에 확률통계 수업하는데요. 옛날에 확률통계가 되게 어려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수능이 이제 다 공통범위로 다 나올 때. 수학 좀 잘하는 친구들 몽땅 다 확률통계 막판에 한두 문제, 두 문제에서 딱 그러는데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지수로고 한 번, 뭐 삼각함수 한 번 이렇게 수업하다가 확률통계 딱 들어가면서 한 달 내내 해요. 그거 한 달 내내 경우의 수만 셉니다. 한 달 동안 할 때 애들이 이제 그걸 딱 주면서 자, 한 달만 토하자 할 때 애들이 진짜 토하더라고. 진짜 풀다가 막 어지럽다고 토하고 그 짓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 맞는 거예요. 자, 요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요거 케이스 천천히. 근데 그나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얘를 갖다가 대충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얘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두 개를 자르려면 오른쪽 왼쪽. 그럼 오른쪽이라면 이것만 그리고 왼쪽이라면 이것까지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맞춰서 그럼 꼭지점을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5에 맞춰진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춰서 푸시란 말이에요. 접근법 아시겠어요? 이거 천천히 요렇게 접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릴 거예요. 자, T가 이쪽에 있고, 자, T를 이쪽으로 잘랐을 때 이쪽에다 T를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있을 때, 그 다음에 GT는 뭐다? GT는 뭐다? GT는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예요. 만약에 T를 이쪽에서 잘랐다 그러면 여기를 밑으로 잘라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천천히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질문하세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 쓱 넘어가면요 22번 문제로 갈게요.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 이 출제하는 애들이요 되게 선호하는 어떠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다 달라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 출제하는 애가 성향이 이래라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얘 뭐를 되게 좋아하느냐면 T 때려놓고 GT 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예요. 자, 문제 22번 문제 보세요. 함수 fx는 해놓고요 절대값 때려놨어요. 통째로 절대값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일단 절대값 무시하고 그리라 그랬죠. 그리고 꺾어서 올리면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자, fx는 절대값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8에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놨단 말이에요. 통째로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무시한 상태로 그래프를 먼저 그려라. 이게 절대값의 기본 틀이죠. 자, 그럼 3차에 플러스니까 헛둘 셋 맞죠? 제가 뭐라 그랬더라? 여기 꼭 잡아버릇하라 그랬죠? x제곱이 없으니까 여기 0이죠. 그렇죠? 자, 습관적으로 잡아버릇하세요.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몰라도. 자, 그럼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빼기 3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 되네요. 그래프가.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럼 그래프를 완성을 시켜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8이 될 테니까요. 여기는 10이 되네요. 여기 10이에요. 이렇게 됐을 거고요. 자, 0는 8일 거고요. 그럼 1는 보나마나 6이겠죠.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여기다 통째로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여기서 꺾어서 올렸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 큰 이론이 없잖아요.
자, 근데 이제 쓸데없는 거 갖고 고민하시는 양반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 고민하시는 양반 있죠?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그러면 이놈은 0을 풀어야 되는데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8이 0 되는 애가 어딜까? 그냥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으이씨 이렇게 되죠? 이거 되게 잘 안 나오지 않아요? 혹시? 4 넣어보면 되나? 4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어이씨 도대체 이게 얼마야?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물어보면 그때서야 쓰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근데 이랬어요. 만약에 이 상태가 됐어요. 여기 얼마예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으셨. 그냥 K 잡으라니까요. 모르면 미지수 때려놓으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미지수로 잡았을 때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아니 K 세제곱 빼기 3K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이식 써놓고 아 필요하면 풀면 되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지 미지수 잡는 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모르면 미지수 잡아 때려 넣어요 그냥 이렇게 X부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뭐 이건 뭐 별로 쓸모는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제 자,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자, 이 그래프까지 큰 문제 없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여기서 혹시나 뭐 안다라고 치면 여기가 2대 1이니까 아마 여기는 2였을 거다. 까지는 우리가 이제 대충 눈치를 깔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 치고요. 써먹지 안 써먹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서로 다른 닫힌 구간이요. t부터 t 플러스 2까지죠.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fx의 최대값을 gt라 한다. 자, gt 나왔죠. 이게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 t라고 하는 것을 변수를 주고요. t라고 하는 변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gt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아까는 y가 t였죠. 지금은 x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밑에다가 t를 t를 그려놓고 제가 GT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요. 지금 얘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얘를 못해서. 얘를 할 줄 알면 별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t가 만약에 큼지막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큼지막하게 써요. t가 여기라면 t부터 t 플러스 2까지에 있는 애 중에서 최대값은 누구겠어요? 얘겠죠? 얘가 여기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은 얘일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높은 애 누구예요? 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쯤에 있을 때는 얘랑 똑같이 그려질 거 아니겠어요? 자, 저 이걸 t라고 생각하고 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기가 여기인데 자 니네 머릿속으로 얘가 넘어가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따질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따졌을 때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칸이라고 칩시다. 최대값은 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인데 두 칸이 여기까지 왔어요. 두 칸이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 얘가 여기 왔을 때는 최대값이 자 여기가 두 칸이 되는 애까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얘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밑으로 딱 내려오는 순간에 최대값이 얘가 돼버리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갑자기 얘를 따라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간격이 2가 되는 애만큼을 따져서
얘가 여기를 2를 딱 넘어가는 순간에부터는 이제 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최대값이 얘니까. 제가 그리고 있는 건 여기가 T축으로 노란색이 GT예요, 지금. 노란색 그래프가 GT예요. 여기가 두 칸인 거죠, 여기가 두 칸. 이해되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쭉 내려왔다가 두 칸이 여기가 두 칸이 딱 되는 순간부터 최대값이 얘로 바뀌니까 얘를 따라서 올라가죠.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하죠. 갑자기 팍 꺾어서 올라가 버리니까. 중요한 게 얘예요. 얘. 여기다 T축이라고 놓고요. T축이라고 저 또 그리기 귀찮아서 여기가 T축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T가 여기라면 하고 두 칸을 갔더니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얘요 라고 찍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찍을 거 아니에요? 최대값이니까. 여기도 얘가 제일 커요, 제가 제일 커요, 제일 커요, 제일 커요, 제일 커요 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칸이 되는 순간부터 여기까지 딱 넘어가는 순간에 얘로 바뀔 거 아니에요? 최대값은 얘가 되니까. 이해되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 따라 자, 두 칸 그러니까 이제는 T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두 칸 여기 있는 얘를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T가. 맞죠? 그러면 여기서 두 칸이 되는 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고 칩시다. 얘가 마이너스 3에서 두 칸이면 여기까지 딱 온 거죠, 지금. 최대값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 T가 여기일 때는 얘 오른쪽에 두 칸 거를 따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를 넘어갔어요. 넘어가도 얘가 최대값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쭉 따라서 갈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여기가 프라임이 0이니까 여기가 프라임이 0이니까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쭉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럼 여기까지 얘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두 칸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얘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따라서 내려갈 때 최대값은 얘가 되죠, 이제. 이놈이 지금 최대값이니까. 그럼 여기서 얘를 따라서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맞죠? 그런데 여기도 0이고 여기도 프라임이 0이었으니까 이걸 따라서 내려가도 여기도 미분은 가능하잖아요. 그럼 얘가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요. 두 칸 하다가 여기서 또 두 칸이 되는 애가 딱 되는 순간에 이제부터 최대값이 얘로 바뀌죠. 그럼 여기서 꺾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지금 아까 문제랑 지금 문제랑요.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T라고 하는 것이 변할 때 GT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의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문제는. 두 문제는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GT를 그릴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수능에서 이거 알면 4점 올라가요. 4점. 장담해도 좋아요. 안 나온 거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제가 거의라는 말은 이제 99% 나온다는 건 1%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내는 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문제랑 지금 문제랑을 놓고 GT를 내가 그릴 수 있느냐, GT를 내가 그릴 수 있느냐,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하나를 잘 깨달아 놓으시면요, 잘 깨달아 놓으시면 그냥 4점 그대로 맞아요. 나머지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데는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칸이 되는 요점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칸이 되는 요점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라는 거죠. 자, 아직은 여러분들이 애기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직도 도대체 저 양반이 그래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칩시다. 일단 여기 4점짜리 맞는 건데요. 4점을 맞으려면 이제 여기서 이 잡다한 거를 처리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니네 또 GT 나왔을 때 T 왔다 갔다 하고 GT 나왔을 때요.
제가 처음이니까 이랬지 나중에는 그냥 승질 낼 거예요. 니네 정말 해내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반드시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칸입니다. 그럼 요거를 알파라고 하고 요걸 베타라고 한다고 했는데 얘가 물어본 게 뭐냐면 자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물어봤어요. 그럼 결국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땡깁니까? 이 알파 베타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도 미분이 불가능한 점 두 곳을 곱하라 이렇게 놨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게 왜 땡큐냐면요. 제가 여기를 미지수로 잡으라고 했죠. 잡아줬잖아요. 여기를 미지수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잡아줬잖아요. 제가 이거 없더라도 미지수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까지 동의되셨어요? 그러면 되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 당연히 뭐겠어요? 알파 플러스 2죠. 여기가 베타면 여기 당연히 뭐겠어요? 베타 플러스 2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알파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하고요. 알파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부호를 바꾼 애가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3알파 빼기 8 이게 알파를 요거는 꺾어 올렸으니까 부호를 바꿔놓은 거죠. 그렇죠? 거기다 알파를 넣은 거랑 원래 있는 거에다가 알파 플러스 2의 세제곱 빼기 3의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8을 한 거랑 답이 어떻겠어요? 같겠죠? 이걸 풀면 알파가 나오겠죠. 그럼 베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건 다 플러스니까 베타의 세제곱 빼기 3 베타 플러스 8이랑 베타 플러스 2의 세제곱 빼기 3의 베타 플러스 2 플러스 8이랑 그 값이 같잖아요. 이거 풀면 베타가 나오겠죠? 맞죠? 근데 베타는요 여러분 여기 딱 보면 0과 1 사이에 있겠지? 뭐 1보다는 작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범위 갖고 베타 값 하나 잡아내시면 되죠.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푸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는데 자, 이 문제의 접근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이게 스킬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GT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문제랑 저 문제랑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저는 근데 이거 출제할 때 이거 출제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보여요. 얘 T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T 잡아놓고 GT의 그래프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에다 잘라놓고 하나는 이쪽에다 잘라놓은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요렇게 갖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시 생각해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이해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렸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21번 문제도 거의 삽질을 하셨던데요. 자, 21번 문제 풀어드립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요. 지수함수랑요, 로그 함수가 같은 문제에 동시에 뜰 때가 있어요. 같은 문제에 동시에 뜰 때는 역함수를 꼭 체크해보세요. 요걸 요렇게 풀어버릇하세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같은 문제에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함수 관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fx가 2의 x승이에요. 역함수 어떻게 이것의 역함수는 뭐죠? 역함수를 gx라고 할게요. gx는 뭐겠어요? 로그 2의 x가 되죠. 이해되셨어요? 자, fx가요. 2의 x-1이에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역함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얘는 y축으로 1만큼 보내야 된다. 동의되세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얘랑 얘랑은 서로 역함수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밑이 같으면 지수함수랑 오구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근데 얘가 x축으로 이동을 했으면 얘는 y축으로 이동하면은 얘는 역함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역함수 관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fx를 갖다가 2의 x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근데 gx를 갖다가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얘랑 얘랑은 역함수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요. 저는 심하게까지 어떻게까지 보냐면 fx가 2의 x승이고요. gx가 로그 3의 x예요. 얘랑 얘랑 역함수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까지 보냐면 이렇게까지 봐요. 2의 x는 0,1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그리게 된다면 1 잡고 여기 2 해가지고 이게 로그 2의 x죠? 이러면 얘랑 얘랑 역함수 관계죠? 그런데 나는요. 로그 3의 x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난 얘 그려놓고 풀어요. 아예 저는요 역함수를 그려놓고 풀어요. 그냥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같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역함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내요. 한 95%는 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이 하도 문제를 그따위로 내가지고 저는 아예 지수 로그가 같이 나오면요 그냥 역함수를 그려놓고 풀어버려요. 그냥 써먹든 안 써먹든 그려놔버려요. 얘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건 똑같이 플러스 1씩 했으니까 얘랑 얘랑은 역함수 관계가 아니에요. 아닌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 2의 x승을 그리고요. 로그 2의 x승을 그렸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쵸? 그놈을 똑같이 1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것도 한 칸 위로 올라갔고요. 이것도 한 칸 위로 올라갔으면 이것까지 한 칸 위로 올라버리면 그대로 대칭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것에 대한 감각이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같이 있을 때는요. 역함수 관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둬야 된다. 요게 독해예요. 요게 독해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6개월쯤 지나면요. 모의고사 놓고 제가 이럴 거예요. 자, 1번 뭐야? 2번 뭐야? 3번 뭐야? 4번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가 쭉쭉쭉쭉 나와야 돼요. 문제 딱 보자. 이거 역함수요.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건 t니까 gt, x축에다 그려요. y축에 그려요. 요런 식으로. 정수, 무식하게요. 요게 자동으로 쭉쭉쭉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독해가 쫙 돼야 돼요. 문제를 보고. 제가 옛날에 수능 수업할 때는요. 일주일에 이제 3시간짜리 수업을 하면 모의고사 3회를 해요. 모의고사 3회 하는데 막판에 해서 이래요. 1번 뭐야, 2번 뭐야, 3번 뭐야, 4번 뭐야, 5번 뭐야. 해서 30번까지 해석이 딱 끝나면 끝!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수업이. 독해가 돼야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가 독해가 쫙 깔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직 애기니까 일단 문제 천천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는 A의 X승 플러스 2고요. 자,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2인데 여기서 얘랑 얘랑이 뭐예요? 되는 거예요. 여기 지수함수고 얘 로그 함수잖아요. 그렇죠? 고민할 게 없었던 거예요. 얘가. 근데 얘는 Y축으로 2칸 올라갔고 얘도 Y축으로 2칸이 올라갔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얘를 갖다가 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1 잡아놓고 이렇게 하나 그릴 거고요. Y는 X 그렸을 거고요. 1 잡아 로그 2X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랑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이랬을 거라고요. 맞죠? 근데 요거를 2칸을 올리고 이것도 2칸을 올렸으면 이것도 2칸을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얘가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빌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볼 때 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에 대한 역함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안 봐버릇해서 그런다. 그게 습관적으로 봐버릇하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겨먹냐면요. Y는 X가 2칸 올라가니까 여기가 2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Y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죠? 그럼 AX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도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요. 로그도 당연히 여기서 역함수가 돼가지고 그래프가 요거에 대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졌겠죠. 맞죠? 저는 아주 심할 때는요. 이거 무시하고 밑으로 내려서 푸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도 풉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가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여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수직이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서 보면 저는 이렇게 보겠죠.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문제부터 이렇게 풀어버려요. 어쨌든 요거 두 개를 여기까지 문제 이해되셨죠? 자, 근데 얘가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럼 요 점이 A인 거고요. 요 점이 B가 된 거고요. 요 점은 아마 A 프라임일 거고 요건 B 프라임일 건데 여기서 2칸 내리고 2칸 내리면 이 점이겠지 뭐. 다 2칸씩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된 거죠? 자, 원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래요. 요 점의 y좌표가 2분의 19래요. 그럼 얘가 2분의 19면 얘는 2분의 15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2분의 15, 2분의 15겠죠? 두 칸을 그대로 내리면 되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 놓고 요 하는 원에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가 그럼 이걸 R이라고 하면 R 제곱 파이가 2분의 121파이다라고 하면 파이 지워지니까 R은 뭐가 되냐면 루트 2분의 1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11이라니까 요것도 루트 2분의 11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여기서 두 점 사이에 거리 잡아서 때리시는 분은 저하고 진짜 대판 싸워야 돼요. 내가 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하라 그랬죠? 요거 기울기 잡으라 그랬죠? 만약에 여기서 이 점의 좌표를 못 구했어요. 그러면 아주 죽여버릴 거예요, 내가. 이거 한 10번은 얘기했을걸? 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기울기 잡아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K 루트 2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11이 되면 되나요? 그럼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여기 이 길이가 2분의 11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기울기가 1이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K고 여기가 기울기가 1이니까 KK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루트 2, K 루트 2가 되잖아요. 이렇게. 요 놈이 루트 2분의 11이라니 K는 2분의 11이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요 점은 뭐가 되냐면요. 루트 2, 여기서 2분의 11을 빼주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2분의 4니까 2컴마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이게 그거죠? 이게 마이너스 x니까요. x 플러스 y는 얼마냐면 얘랑 더하니까 15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2면 여기는 13이었네. 이렇게. 뭐 요즘에 잡히면 그렇게 됐겠죠, 그죠? 왜냐면 더해서 15니까 더해서 15가 돼야 되고. 잠시만.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들. 이걸 다시 말하면 얘 넘어가면 x 더하기 y는 5죠? 그럼 x 좌표 y 좌표 더하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5면 더해서 5니까 여기는 5,0인 거고 여기가 2,면 당연히 3인 거고 더해서 5 나오면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해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얘가 지금 y는 a의 x승이잖아요. 그럼 a의 제곱은 13이다가 끝난 거예요. 이게 y는 a의 x승입니다. 자, 이게 답까지 풀어주면 안 되는 건데 답은 나중에 여러분이 또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첫 번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같은 식에서 같은 문제에서 동시에 뜨잖아요. 그럼 역함수 관계 꼭 체크해 보시면 역함수 관계 체크해 보시면 얘는 그러면 이제 이래요.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요. 얘를 갖다가 자 어떤 애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애가 있었어요. 이걸 x축으로 요만큼 보내면 요놈은 y축으로 똑같은 걸 보내면 역함수 관계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으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안 주고요. 이놈을 갖다 똑같이 몇 칸씩 올려버리거나 왼쪽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수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나와 있는 문제를 그냥 여기서 풀어버리면 되게 간단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근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천천히 해서 이렇게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풀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렸던 문제가 11번 문제 풀리신 분들이 있던데요. 11번 문제 풀리신 걸 보고 제가 살짝 승질이 날까 말까 지금 그랬던 얘기해주면 뭐 하나 좀 더 얘기했는데 이게 몸에 안 배서 그래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공차가 음의 정수 동글뱅이 어디 쳐야 될 거예요? 정수요. 정수 내가 아까 해동 뭐라 그랬죠? 여차하면 무식하게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 독해로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르겠으면 무식하게 때리라는 거예요, 정수. 근데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동글뱅이죠. 근데 공차가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뭐란 얘기죠?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맞잖아요. 근데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4거나 마이너스 5거나 그따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모르겠으면 무식하게 때려 넣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차하면 무식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A의 6이 마이너스 2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좌표측에서 보면 6,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잖아요.
그리고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의 AK의 절대값. 또 여기서 이제 부들부들 떠올리고 있죠. AK의 절대값은 뭐예요? 마이너스를 꺾어서 올리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되는 게 뭐예요? 여기가 0이 어디냐? 아니, 그냥 때려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랑 이거랑은 1, 2, 3, 4 넣어서 다 더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것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의 AK 플러스 42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이렇게 한 거랑 여기를 양수로 바꿔서 더한 거랑의 차이가 그렇죠? 42 차이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적분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얘가 조금 쉬워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A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B라고 하면 이 넓이가 B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A 빼기 B 아니에요? 그쵸? 절대값은 A 더하기 B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A 더하기 B는 A 빼기 B 더하기 42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B는 42니까 B는 21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더했을 때 여기가 6, 7, 8까지를 더했을 때 21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몰라요. 그죠? 4개치는 모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공차가 뭐라고요? 음의 정수죠? 음의 정수죠? 그럼 모르겠으면 자 마이너스 1이라면 뭐겠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거 더해가지고 21 안 나오잖아요. 제가 좀 멋있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뭐 다 때려치고요. 자 공차가 2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0이었을 거고요. 0은 의미가 없고요. 2, 4, 6이잖아요. 그럼 더해봤자 이거 12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네. 3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1이었을 거니까 이제부터는 의미 없는 거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렇죠? 4였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5였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 안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틀렸을 것 같다. 안 틀리진 않았을 것 같다. 이상하다 하고 다시 계산했겠죠. 그럼 이거 더했더니 21 맞잖아요. 그럼 공차가 뭐란 얘기네요? 마이너스 5란 얘기네요.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5라고 나오는 순간에 게임 끝났죠. A에는 마이너스 5n 플러스 K인데 6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여기는 28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N 나왔으면 SN이고 뭐고 이제 다 튀어나오겠죠. 자, 이 문제는 아까 제가 그랬죠. 등차 수열이란 말이 나왔을 때 직선으로 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공차가 음수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그래프 안 그리고 등차 수열의 문제를 풀었으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등차란 말 나오고 뭐로 보라고요? 직선으로 보라고. 근데 이거 꺾어 올린 거 있잖아요. 이게 적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적분 개념하고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단지 인티그랄 그대로 때리는 거 아니고. 근데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해석 나오잖아요. 정수라는 말이에요. 정수라는 말. 아니 지가 내는데 1, 2, 3, 4 뭐 봤는데 뭐 한 4억 2천 뭐 이렇게 해야 내겠어요? 지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몇 개만 넣어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또 많이 틀렸던 문제가 20번 문제인가요? 자, 이 문제 중에서 이건 딱 두 개예요. 합성함수를 못 푼다와 코사인의 그래프를 못 그린다. 둘 중에 하나야. 자, 우리 손가락만 까딱하게 쪽팔리니까. 자, 코사인 그래프 못 그려서 틀렸어요. 손 들어봐. 까딱. 좀 쉬었다 할까? 좀 쉬었다 합시다. 서우가 준비된 체력을 다 소진해.